자, 이번에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미국 증시가 아쉽게도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고평가는 맞지만 예. 버틸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 증시가 사실 뭐 고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죠. 네, 뭐 S&P 500이 지난 10년 동안 예. PER이 18.5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현재 수준으로 PER이 2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PER이란 거는 이제 그거죠. 수익성. 예, 수익성 대비 이제 주가, 현재의 뭐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평가가 돼 있는지 네. 예, 그런 수익성의 가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3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고 하시면은 네. PR이 막 50, 70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죠.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100을 넘어가도 급등이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PR이 23이라는 건 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까 수익성 대비 주가의 현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수익성이 올라가면 PER이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 종목들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이 더 지금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PER은 23배에서 주가가 지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다 친다고 해서 1년 동안 횡보한다 하더라도 PER은 뭐 23에서 21, 20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 네.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가의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성을 믿고 한다면 23배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준에서 주식 100%다 이런 것들은 예.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현금이 한 30% 이상은 있어야 만약에 혹시 모를 또 빅세일 찬스가 예.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대형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대형 악재로 인해서 또 크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증시 자체가 그러면 저는 뭐 세일 기간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네. 때는 또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와 관련해서는 고평가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일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 강하게 뛰어줬는데 실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테슬라는 믿고 가도 된다. 계속 쭉쭉 오를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450달러에 근접한 상태예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 테슬라는 이 종목이 지난 4월 이후로 다른 예. 빅테크 종목들과는 약간 다르게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4월 이후에 4월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고 네. 그 뒤로 엔비디아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테슬라는 그때 이후로도 많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랬었죠. 예, 정치적인 모습들 이런 점들이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와 결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주가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봐도 빅테크 M7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가장 강합니다. 오늘.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뭐 지난 14일 날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었죠. 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회사가 회사 또 경영자들이 그 회사 자체를 믿고 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여기에 더불어서 소각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목표가 상황은 어떻죠? 월가 평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42달러 수준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로보택시,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테슬라를 찾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 견제를 하지만 예. 어쨌든 배울 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네. 로보택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샌프란시스코라던가 다양한 더 넓은 지역으로 그렇죠.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사실 악재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아, 네, 예. 뭐냐면은 로봇이 테슬라 예. 공장에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또 공격했다는 네, 얘기가 노동자를 나왔더라고요. 공격해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음. 그거 부상을 당한 사람이 또 이건 기회다라고 예. 생각해가지고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죠. 또 한 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로봇의 오작동 이런 거 뭐 해결돼야 되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대형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예. 모습입니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오늘 오히려 4%가 뛴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실 오작동은 뭐 테슬라 로봇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협동 로봇은 이제 그 노동자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선을 맞춰서 예.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람이 먼저 지나가면 멈춰야 되는 그런 협동 로봇들이 있는데 가끔씩 오작동도 일으키고 심지어 그럴 때도 있죠. 예. 뭐 이렇게 크게 부상 당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은 항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뭐 말 타고 다닐 때보다 사고가 더 많아졌죠. 예. 자동차가 더 빠르고 뭔가 덩치도 뭐 크고. 과도기적인 그런 느낌이 네. 분명히 있죠. 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비행기도 처음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행기 왜냐하면은 뭐 많은 비행기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불안전한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딛고 이제 교통수단으로서 올라갔고 그렇다고 자동차 비행기가 처음에 사고가 많았다고 해서 뭐 자전거나 말 타고 다니는 것보다 사고가 많았다고 해서 안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봇이라는 흐름이 또 협동 로봇이라는 흐름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크게 악재가 되진 않을 악재가 것이다. 되지 않고 그 과도기적인 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 시점에서 테슬라를 더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슬슬 좀 지분을 줄여나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은 좀 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네. 전 고점이었던 488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지금 테슬라는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AI 버블론 그리고 고평가론, 파월 의장의 고평가론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독자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평가론과는 또 결이 다르죠. 그래서 AI 사실 뭐 테슬라도 AI가 있긴 해요. 그록3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록3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AI 버블론, 거품론에 대한 것들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가 워낙 또 좋고 네. 근데 지금 추세 좋은 가운데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 488달러 여기 여기 정도는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8달러 이상까지는 지금 바라볼 수 있겠다. 현재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2차 전지주들은 웬만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테슬라 향으로 납품하는 거는 LNF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기업들 있는데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삼성 SDI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가 뭐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전기차 주가를 대표하는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예. 또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삼성 SDI가 4분기부터 적자폭을 축소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도 좋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 SDI가 ESS 쪽으로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한국 업체들 또 삼성 SDI가 ESS에서의 이런 매출 기준, 매출 비중이 더 커지고 있고 예. 에너지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뭐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통해서 또 전기차에다 납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SDI가 좀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뭐 비중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될까요? 저는 뭐 비중 확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왜냐하면은 지금 워낙에 또 2차 전지가 2023년 이후로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고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저는 뭐 아까 ESS에 들어가고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사실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보고 지금 삼성 SDI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번 했는데 이런 악재도 지금 지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궤도로 좀 더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 그리고 또 삼성 SDI와 관련해서는 매수 투자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관심주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로는 신타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신타스는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거는 유니폼 제조업체인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8.7% 증가했다. 1분기 매출 뭐 이런 것들 예상치를 상회했고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괜찮은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렌탈 유니폼과 구급 용품 이런 것들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상생활용품이죠. 그래서 생활용품으로서 이런 의류 업체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고평가론, AI 버블론 이거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눌림목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200 선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실적 개선에 따라서 좀 좋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신타스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죠. EPS와 매출이 모두 다 예상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조금 더 기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